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바로 11일 후에는 들어서게 됩니다. 이미 공화당 다수의 상원 하원은 출범을 했고 이제 새 정부, 새 의회가 들어서면서 미국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또 그것이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지난주에 첫 번째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그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우리의 권리 의무가 모두 100% 미국에 달려 있습니다. 이 복합적이고 복잡한 사회,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를 잘 알아야만이 대접을 받고 어깨를 펴고 살 수 있다는 것, 아주 쉬운 논리입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은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항들을 제가 7가지로 요약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트레이드, 헬스케어, 텍스, Supreme Court Judge, Climate Change, Immigration, Foreign Policy, 그리고 여기에 제가 인종 문제를 추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첫 시간에는 개요와 트레이드, 교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Foreign Policy, 국제정책입니다. 매우 광범위한 토픽인데 미국의 영향력이 세계의 어느 구석 미치지 않는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매우 특이한 또 전례 없는 비전통적인 국제정책을 아주 여러 개 거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의 세계관은 어떤 것일까? 그런 궁금증이 있어 왔습니다. 일부 국제 전문가들의 분석을 제가 인용을 하면은 이런 겁니다. 트럼프의 세계관은 트럼프는 세계를 무질서, 위협, 그리고 비우호적인 것이라고 간주를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외 정책은 narrowly, unilaterally 이런 표현을 씁니다. 협의로 일방적으로 해야 한다. 그런 지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실익을 위한다는 의미인데 따라서 동맹관계도 제한적으로 한다. 자유무역을 반대한다. 초강대국의 역할이라든가 책임에 대해서는 무익할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런 논리입니다. 이것이 그 트럼프의 America First 정책이냐, 이제 그런 의문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한 평론가는 그의 국제관계의 기본은 deals, winner and loser 이런 표현을 씁니다. 흥정, 협상의 대상으로 모든 것을 보고 승자, 패자의 논리로 분류를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런 분석입니다. 그래서 혈맹이라든가 동맹이라든가 그런 개념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또 핵 확산 금지 이런 거 국제적으로 오랜 동안 수십 년 동안 목표를 세운 이런 정책 역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단지 미국의 실익이 뭐냐 여기에만 포커스를 맞추겠다. 그런 태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네이토를 obsolete organization, 폐물이 된 기관이다. 국방비 분담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자체 국방비도 제대로 책정하지 않는 나라들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의 가장 강력한 군사 정치적인 파트너, 이것을 지금 공격을 한 것이죠. 또 유엔을 강대국들의 클럽이다. 이렇게 질책을 한 적도 있습니다. 또 핵 경쟁을 불사하겠다. 그러니까 지구를 핵 지뢰밭으로 만들지 말아야 하겠다 하고 수십 년 동안 노력해온 거, 이것을 그냥 완전히 무시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따라서 한국과 일본도 미국의 방위를 더 내라. 만일 더 내지 않으면 우리는 빠지겠다. 그대들이 핵무장을 하려면 해라. 그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와는 해킹 문제에도 불구하고 미소작전을 계속 피고 있고 중국과는 무역전쟁도 불사하겠다 하는 위협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딜메이커의 태도가 아니겠느냐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찬성하는 쪽의 의견입니다. 미국의 국제 경찰 역할은 이미 끝이 났다. 세계가 새 질서 속에 있고 중국과 러시아 등이 너무 커졌지 않느냐 그런 반론입니다. 상대적으로 네이토는 낡았고 미국의 실익을 추구할 시점이다. 따라서 네이토, 유엔, 무역 파트너 모두 상호 이익이라는 배경 밑에서만 우리가 협조할 것이다. 그런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한 반대 의견, 아직도 미국이 이 지구상에서 유일한
초강대국인데 국제적인 리더 역할을 우리가 유지해야만이 국제 평화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만일 그걸 우리가 하지 않을 경우에는 테러 집단이라든가 로그 네이션스들이 이 세상을 잡게 될 것이다. 그런 우려입니다. 예를 들어서 9.11 직후에 네오컨서버티즘, 신보수주의라는 게 들어섰을 때 프리엠션, 선제주의, 유니래터럴리즘, 일방주의, 미국은 우리 국가의 실익을 위해서 먼저 공격할 수도 있고 국제사회와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일이 있은 직후에 국제사회에서 특히 동맹국들 사이에서 미국이 고립을 자초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시 대통령이 당시에 텍사스 카우보이로 묘사된 적이 있었습니다. 괜찮은 것이냐? 이제 그런 반론입니다. 우리가 시카고에서 9.11, 이라크 전쟁, 애프가니스탄 전쟁을 다 겪었습니다. 미국의 국제관계, 이것은 우리의 안보, 우리 가정의 안녕과 직결되는 문제고 우리 생업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고립주의, 역할 축소가 옳은 것이냐? 국제역할 유지, 세계질서 유지 계속이 옳은 것이냐?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실 일입니다. 또 한 가지 헬스케어에 대한 문제입니다. 건강의료보험, 지난번에 한번 이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인간은 뭐 누구나 아프고 병원에 가고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험비가 엄청납니다. 가계부가 휘청할 정도로 비쌉니다. 미국의 의료비 전체 GDP의 17.1% 최고 지출입니다. 국민 1인당 약 9,500달러의 돈을 씁니다. 그러나 그 혜택은 세계에서 우리가 37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제도적인 결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보험자가 약 3천만 명이나 양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오바마 케어입니다. 약 2천만 명의 무보험자를 구제한다. 저소득층에게 국가가 보조를 한다. 메디케이드를 확장한다. 이런 그 정책을 내세우면서 의료제도 개혁 이런 개념입니다. 국가가 개인의 의료보험 생활에 적극 개입을 하자. 정부가 각 주와 의료기관에 보조 지원을 하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의료비도 상승이 억제가 될 것이고 무보험자도 축소가 될 것이다. 이제 그런 논리죠. 그런데 실제로 허점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의료비 상승 계속되고 있고 개인의 프리미엄도 올라가고 있고 컴퓨터 시스템도 한때 혼란했었고 병원에서 치료 거부 현상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공화당 쪽에서는 지난 몇 년 동안 약 60회 정도 오바마 케어 철폐에 대한 표결을 실시했습니다마는 실패를 하고 말았고 그러나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철폐를 확실하게 부르짖었습니다. 첫날 행정명령으로 이것을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호언을 했는데 의회가 공화당 다수고 화이트하우스에 공화당 대통령이 있으니까 오바마 케어 풍전등화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커뮤니티 무보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현재 오바마 케어 가입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모두가 걱정스러운 일인데 아직은 확실한 해답이 없습니다. 뭐냐? 공화당과 트럼프 측이 아직 그 alternative plan이라는 거, 대안이라는 것을 내놓은 것이 없습니다. 없앤다 하는 얘기까지만 했고 대안은 아직 나오질 않았습니다. 대안이 뭐냐 하니까 곧 발표하겠다. 언제냐? 곧이다. 곧이 언제냐? 그러니까 soon. 이렇게 답변을 한 것이 바로 지난주에 있었던 공화당 상원 원내총무인 미치 맥커널의 답변이었습니다. 이 철폐 찬성 의견이 있습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물건을 사라고 강요할 수 있느냐, 벌금을 내라고 강요할 수 있느냐, 이건 법적으로 가입 의무화라는 것은 타당치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개인의 의료와 안전 문제는 개인의 책임이고 만일 그것이 잘 안 될 경우에는 복지 예산으로 하면 될 거 아니냐, 이걸 왜 국가가 다 통틀어서 관리를 하느냐 그런 얘기죠. 그리고 individual responsibility, 개인의 책임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보수주의 철학에서는 이것이 언어 도단의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국가 주도의 보험, 이해조차가 불과한 것이죠. 실제로 또 보험료도 오르고 국가 보조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힘들게 벌어서 나도 보험비 내고 내 직장에서 보험 혜택을 받고 그러는데 왜 내 세금 돈으로 게으른 자들을 도와야 되느냐? 있을 수 없다. 그런 것이 이제 철폐 찬성자들의 의견입니다. 반대, 미국이 지구상의 최부강 국가인데 3천만 명의 무보험자가 있다는 것이 수치스러운 거 아니냐, 또 국가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 또 우리 사회가 균형 발전을 해야만이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것인데 한 구석이 썩으면 전체가 다 썩을 수 있다. 그리고 인도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일단 무보험자가 생기면은 응급실로 가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내칠 것이냐, 그런 반대로를 펴고 있습니다.
여기 몇 가지 숙제가 있습니다. 오바마 케어가 철폐가 될 수 있는가? 공화당 상원이 60표가 있어야 되는데 슈퍼 머저리티를 동원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폐기가 된다고 할 경우에 그다음에 2천만 명의 무보험자가 이미 보험자가 됐는데 이것을 다시 무보험자로 돌릴 것이냐,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아주 중대한 숙제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existing condition이라든가 under 26 years 26세 이하의 가족보험 커버,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의료보험 제도를 개인의 책임으로만 할 것이냐, 아니면 국가가 관여를 해야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어제 있었던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여배우 메릴 스트립이 도널드 트럼프를 맹타했습니다. 그녀는 트럼프의 장애인 기자 조롱 사건을 거론하면서 이것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악한 장면이었다고 공격했습니다. 트럼프는 오늘 트윗을 통해서 자신은 장애인을 조롱한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내일 예정된 고별 연설을 통해서 미국이 당면할 문제들에 대해서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측근들은 그가 헬스케어와 2008년 리세션 이후의 경제 회복에 대해서도 거론할 것이라고 전언했습니다. 트럼프 장관 지명자 인준 청문회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공화당 상원은 트럼프의 장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 청문회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측에서는 이에 연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관 지명자들에 대한 신원조사 자료가 아직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멕시코 미 영사관 직원의 피격 사건, 범인이 체포됐습니다. 멕시코 수사당국은 아직 이 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원과 그리고 동기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가해자가 미국 시민이라고만 밝혔습니다. 러시아와 터키와의 군사 협조 관계가 증진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최근에 터키의 아이시스 공격 부대를 공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접근으로 시리아 문제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감소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골든글로브 시상식 라라랜드가 7개 부문의 상을 휩쓸었습니다. 최우수 연기상으로 주연인 라이언 거슬링과 이마 스톤이 각각 수상했습니다. 뮤지컬 베스트 상에는 문라잇이 수상을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내일 시카고 고별 연설 티켓이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에서 한 장당 $5,000까지 매매에 올라가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측은 지난 토요일 아침부터 무료 티켓 배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수천 명이 혹한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긴 줄을 서면서 곧 동인하고 말았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시카고에 $11억 그랜트를 보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CTA 레드라인 개수를 위해서 연방기금 $11억 인준했습니다. 이 기금은 로렌스, 브레이모아 등의 CTA 스테이션 개수를 비롯해서 철도 확장, 보수 등에 쓰이게 됩니다. 졸리에서 사는 21살 남자가 오헤어공항 검색대를 무단 통과하려다가 체포됐습니다. 그는 항공기 탑승을 위해서 체크포인트의 검색을 받지 않고 통과하려고 시도했었습니다. 그는 경찰관 4명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체포됐습니다. 추위가 물러갔습니다. 오늘 대체로 흐리고 최고 31도입니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계속해서 흐리고 비, 화요일의 최고는 44도, 수요일 45도, 목요일 36도입니다. 금요일 맑고 흐리고 27도로 예상이 됩니다.